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교윤리의 두 번째 주인공 맹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와 맹자, 순자 이 세 유교윤리 사상가들은 춘추 전국시대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던 당시 춘추 전국시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처방을 내린 사상가들이라고 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자는 춘추시대 그리고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입니다. 맹자가 활동했던 전국시대는 춘추시대보다 한층 더 사회 혼란이나 무질서가 더 심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공자보다 조금 더 엄격한 덕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맹자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책이 맹자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맹자의 말씀을 모아둔 책입니다. 맹자가 남긴 대화를 살펴보면 주로 제자들과는 성선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후들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지방이나 지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후들과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는데요. 맹자가 이야기했던 이상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을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수업도 맹자의 성선설을 먼저 살펴본 다음 맹자의 정치 사상인 왕도 정치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사상의 형성 배경 첫 번째, 맹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의로운 일 앞에서 주저하는 두려운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맹자는 인간 본성에 관한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라는 걸 살펴보았죠. 이 문장에서도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 성선설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살펴볼 수 있죠. 두 번째, 맹자는 공자의 시대, 즉 춘추 시대보다 더욱더 혼란해진 전국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뿐만 아니라 의를 강조했다. 자,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인뿐만 아니라 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의의 별표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맹자의 인은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공자가 인을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맹자 또한 인을 따뜻하고 포용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즉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한편 이 인뿐만 아니라 맹자는 의를 강조했다고 했는데요. 의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올바름, 정의이다. 맹자는 인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자는 의과 반대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익과 정의가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상황에 많이 처하곤 하죠. 요즘 TV나 신문에서 많이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가 LH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해서 땅이나 건물에 투기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즉 물질적인 부와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 즉 사회적 올바름과 정의,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이익을 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익과 정의가 대결하는 순간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고 청소 시간에 빗자루질을 하다가 먼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쓰레받기로 담고 치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친구들과 빨리 놀러 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에, 즉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에 먼지나 쓰레기들을 사물함 밑으로 쑥쑥 넣어버리는 선생님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 이익과 정의의 대결에서 정의를 버리고 이익을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맹자는 우리가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 이익을 물리치고 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업 첫 시간에서도 다루었었던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선천적인 선한 마음인 사단을 확충할 때
네 가지 덕, 사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교 표시에서 고자의 성무선악설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죠.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선천적인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선한 마음, 사단이 무엇이고 이것을 확충해서 생기는 네 가지 덕, 사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사단이라는 말에서 사는 넉사자인 건 알겠지만 뒤에 있는 단자라는 한자, 이게 조금 낯설죠. 단에 적어보겠습니다. 단은 단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단서 단자입니다. 네 가지 단서, 즉 인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가지 단서를 의미합니다. 사단, 인간의 선한 마음 네 가지 단서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맹자의 맹자 밑줄 긋기라고 되어 있는 읽기 자료가 보이실 겁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자, 이게 첫 번째 사단입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자, 두 번째,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걸 수오지심이라고 하는데요. 부끄러워할 숫자에 미워할 오자를 써서 의롭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 즉 정의의 단서, 두 번째 단서이고요. 세 번째,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걸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사양지심. 이거 저 사양할게요. 그 사양과 같은 뜻 맞습니다. 나의 이로움, 나의 이익을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의 단서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이나 버스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의 바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옳을 시자와 그를 비자를 써서 시비를 가린다. 이게 맞고 저게 틀려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죠. 그래서 시비지심은 지혜 단서입니다.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를 다 갖추고 태어난 것처럼 인간이라면 마땅히 사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과 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자요. 자기 군주가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우리가 눈 가지고 있는데 앞을 볼 수 없어요. 앞을 못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데 저 못 걷겠어요. 저 이거 못 옮기겠어요. 하는 건 스스로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타고난 사단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혹은 군주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성선설의 사단과 사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덕,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덕목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단서인 사단,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의 단서는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인의 단서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저거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먼저 손이 나가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측은지심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드는데요.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구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제 부모님들한테 보상금을 타내야지, 혹은 TV에 나와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인을 가지고 있는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는 수호지심,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에서 예의 단서를 찾을 수 있고, 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고 사단과 사덕을 반드시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랫부분에 내려와서 맹자는 성선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지와 양능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양지는 알지자를 써서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즉 선천적인 도덕 지각 능력을 의미합니다. 양능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성선설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동영상 하나 기억하시나요?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착한 세모, 나쁜 네모 동영상을 보여주면 누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고 선한 행동을 한 도형을 선호한다고 했죠. 그런 것이 아마 선천적인 도덕 지각 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배우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 선생님이 요구르트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주워주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양능에 비유할 수 있겠죠. 양지, 양능. 선천적으로 도덕을 알 수 있는 능력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모두 지니고 태어났다. 이것을 근거로 맹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